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복잡하고 어려운 실생활 문제를 푸는 열쇠 상용 로그라는 주제로 함께 할 건데요. 학습 목표부터 한번 읽어보면 상용 로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로그에서 어떤 특수한 경우 한 가지가 상용 로그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용 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배우기에 앞서 지금 여기 준비 학습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못한 것 같고 요 글씨는 볼 필요 없고요. 밑에 로그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 10의 100은 100이 10의 몇 제곱인가요? 좋아요. 역시 우리 11반 친구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선생님 뭐 하나 질문하면 막 엄청나게 스크롤이 올라가요. 좋아요. 그래서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0.001은 10의 몇 제곱일까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 어떻게 알았니, 너희는? 이런 거를 보통 실수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채점하다 보면. 실수를 안 하려면 요게 지금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점이 있잖아요, 점. 이 점을 잘 봐요. 그래서 이 점을 한 칸, 두 칸, 세 칸 옮겼죠. 그래서 1을 만들었죠. 그럼 세 칸 옮겼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따져주시면 여러분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애들이 그냥 대략 그냥 찍다시피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선생님은 절대 수학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단 1점도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의 그 경험에 빗대어서 항상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팁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럼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그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우리가 그 전에 선생님이 형성평가를 그 퀴즈쇼 형태로 형성평가를 하는데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잘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게임을 하려고 해요. 언제냐면 4월 29일 수요일 7교시 7교시에 선생님 보통 회의가 있는데 이번 주엔 없다고 해서 그래서 4월 29일 수요일 7교시에 10, 11, 12반 전체 다 같이 줌과 퀴즈 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줌에 접속하고 게임에 접속하는 시간은 3시 30분부터 3시 40분. 그 다음에 게임이 시작되는 시간은 3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뭐 그냥 핸드폰으로 게임만 참여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줌으로 보면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게임에 참여하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그냥 게임 참여해도 상관없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그렇게 되고 시험 범위는 우리가 내일까지 하면 상용 로그까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상용 로그까지 중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뽑아가지고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닉네임은 학번 이름으로 작성해 주셔야지 선생님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받을 때 선생님이 거기서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 어떤 유형에서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닉네임을 학번 이름으로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상품은 그때 11반에서 얘기했었나? 뭐 편의점 기프티콘 같은 게 좋다라고 의견이 있었어가지고 선생님이 1등은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2등 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3등은 2,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선생님이 문자로 보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정규 수업 시간도 아니고 방과 후 후에 하는 그냥 일종의 그냥 형성평가예요. 그러니까 뭐 100% 반드시 내가 학원에 가야 되는데 이걸 참여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이 된다면 반드시 참여를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고 게임을 하면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제 상용 로그란 무엇일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식이 하나 나와 있고 악취, 악취의 세기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서 악취 물질의 농도가 xppm일 때 악취의 세기를 i라고 하면 i는 1.5 로그 10의 x 플러스 2.5인 관계가 성립한대요. 그래서 빈칸에 여러분이 이제 채우게끔 선생님이 시간을 드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값이 0.1일 때 여기다 0.1을 넣으면 이 식에다가 0.1을 넣으면 이 i 값이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 줄 테니까 x가 1일 때랑 10일 때랑 대입하셔가지고 빈칸을 채워주시고 i 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Just the other day, saw you looking my way. Start to contemplate moments that went to waste. Why you do that? You drop me like who that? It put me through that. Baby, it's useless. I'm living my life. Don't need you in mind. Me feeling just fine. One of a kind. Who better than I? Shorty don't play that game. Shorty don't play that game. Don't keep you safe. Time that I relocate. Don't play that game. Shorty don't play that game. Know my place. Shorty, I know my. Got a lot to do. I got a lot to do. I got a lot to do. At the crack of dawn on the dark night, what I got to do. 다 했나요? 금방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I1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 계산 한 번 더 해본 거고요. I2 한번 계산해 볼게요. I2. I2는 1.5 로그 10에 1 넣었을 때 다음 더하기 2.5. 로그 10의 1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로그의 뜻과 성질에서 많이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로그 10의 1. 진수가 1이 되면 로그의 값은 0이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0 더하기 2.5. 2.5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세 번째 칸에 1.5 로그 10에 10이에요. 더하기 2.5. 로그 10의 10은 뭐가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로그 A의 A. A 값에 상관없이 로그 A의 A는 맞아요. 좋아요. 1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1.5 더하기 2.5가 돼서 4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 빈칸을 채워보면 2.5, 4가 되고요. 여기 1.5씩 더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표에서 여러분 뭘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로그를 사용하는 이유 지금 이 표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왜 로그를 사용하는 걸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가요? 지금 x 값이 10배씩 늘어나고 있는데 i 값은 10배가 아니라 1.5씩 더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큰 숫자, 굉장히 작은 숫자가 변화하는 걸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표현을 하거나 계산을 할 때 너무 이제 크게 변해버리면 우리가 계산하기도 너무 어렵고 표현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로그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 변화가 굉장히 좀 작은 숫자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기도 쉽고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기도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큰 수나 작은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로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작은 예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로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얘기를 했고 넘어가서 로그 10의 x와 같이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미 알 거예요. 뭐죠? 그렇지. 너무 좋아요. 상용 로그. 그래서 로그 10의 n을 밑 10을 생략하여 로그 n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에서 숫자가 안 써 있으면 루트에 무슨 제곱근이 숨어 있는 거죠? 루트. 루트에도 있잖아, 루트. 요거면 여기에 원래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2가 숨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얘를 그냥 루트 2라고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로그 10의 n도 로그 n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왜 밑이 안 써있지? 이렇게 당황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써있으면 그냥 얘 상용 로그구나. 밑이 10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상용 로그의 정의 선생님이 방금 다 설명을 해서 넘어가고요. 여기 로그와 상용 로그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이걸 가져온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려고 그런 건데 만약에 전체 집합에 로그를 하나의 이제 집합으로 보면 상용 로그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안에? 밖에? 아니면 어디 겹치는 부분? 로그의 부분 집합? 작년에 우리 친구들이 집합 단원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기억이 잘 남나 봐. 상용 로그라는 거는 로그 중에서 밑이 모일 때? 그렇지. 밑이 10일 때. 로그 중에서 밑이 10인 경우에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거는 우리가 로그라는 것의 어떤 일부분, 특수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그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였던 뜻과 성질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상용 로그 그렇게 여러분 처음에 보통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운 로그의 그냥 일부분일 뿐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상용 로그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임의의 양수 n에 대해서 로그 n, 로그 n이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용 로그를 보통 n 플러스 알파라고 많이 표현해요. 왜냐하면 얘를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이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1.1이라고 하면 정수 부분이 뭐예요? 1.1에서 정수 부분은 1, 소수 부분은 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선생님이 뒤에 필기를 할 때 정수 부분의 특징과 소수 부분의 특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서 생각을 해야 굉장히 유리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조건은 n은 정수. 그 다음에 이 알파의 조건이 중요해요. 소수가 되려면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범위. 일단 소수 부분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렇지. 1보다 작아야겠죠. 만약에 1보다 커버리게 되면 그 정수만큼 1이라는 정수가 안에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 조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가우스 X라고 해서 이거 혹시 본 사람?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까지 내가 수학 공부를 했고 시험도 많이 받고 했는데 혹시 이 기호를 본 사람? 잘은 몰라도 본 적은 있는 사람? 본 적은 있다고 하는데 요 기호가 뭔지는 자세히는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이 기호가 이제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1.99야. 가우스 1.99면 뭘까요, 얘는? 1.99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렇지. 좋아요. 1이죠. 2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99보다 크지 않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걸 보면 여기 이제 상용로그와 무슨 관련이 있냐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우스 로그 x. 이렇게 표현하면 지 뒤에 소수점 부분을 다 떼버리고 정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우스 기호를 이용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로그 x의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는 로그 x에서 빼기 로그 x, 가우스 로그 x를 해주면 전체 로그 x에서 정수 부분을 뺀게 되니까 소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다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서 이 표현법을 처음 보면 당황스럽고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미리 한번 이런 표현법도 있다 하고 참고 삼아 알려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개념학의 문제가 나와요. 1번은 선생님이랑 먼저 한번 같이 해보면 로그 1000은 로그 10의 세제곱 3 떨어지고 로그 10 로그 10은 1이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2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봅니다. 시작. Know I made it hard for you, but I can't. Now I wanna make you part of my plans. Put a little faith in me, though you're scared. Sometimes I feel like we're getting nowhere, nowhere, nowhere. But I'm still here. Hope that we will get there, get there, get there together. Sometimes I feel like we're getting nowhere, nowhere, nowhere. 시간 부족하지 않으시죠? 쌤 한 명 뭐 캠 켜져 있어? 누구요? 쓰러져 있다고? 방금 봤어. 쌤 누군지 봤어. 이따가 그 사람 남으세요. 자, 쓰러져 있었던 분 저 누군지 봤어요. 이따 우리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만날게요. 그분은. 자, 아무튼 이제 2번부터
5번, 2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이 풀 시간을 드렸는데요.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 10분의 1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로그 10이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2 곱하기 5 해서 로그 10이 되죠. 그러면 따라서 얘도 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그 5분의 4 곱하기 2분의 25죠. 그러면 따라서 약분하면 로그 10만 남고 얘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로그 3인데 로그에서 빼기면 진수의 뭐가 되는 거죠? 빼기는 진수의 기억나나요, 여러분? 그렇죠. 나눗셈이 된다 했죠. 그래서 30분의 3. 그럼 로그 10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건 선생님 뭘 준비한 거냐면 교과서에도 있는 자료인데요. 우리가 상형 로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값들은 아는데 대부분의 값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서 교과서 저자들이 뒤에 상형 로그표를 교과서 뒤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값을 찾을 수 있게끔 상형 로그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읽는 방법이 있어서 그 읽는 방법을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상형 로그표는 0.01의 간격으로 1.0부터 9.99까지에 대한 수에 대한 상형 로그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다. 상형 로그표에서 로그 5.16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5.1을 찾아요. 5.16을 구하기 위해서 왼쪽에 행에서 5.1을 찾아서 얘를 쭉 길게 빼봐요. 같은 줄, 같은 행을. 그 다음에 여기 5.16이니까 여기서 6을 찾아요. 열에서. 그 다음에 이 열에서 쭉 같은 라인을 쭉 거보면 여기 만나는 숫자가 생기죠. 0.7126.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로그 5.16이 0.712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더 중요해요. 상응 로그 표의 값은 반올림하여 어림한 값이지만 편의산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로그 5.16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0.7126일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 수도 있나요? 로그 5.16이 정확하게 0.7126일까요? 아니면 다를 수도 있나요?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반올림에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타낸 거잖아요. 반올림을 했다는 거는 그 값이 정확히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학적으로 정확한 논리로 풀려면 이렇게 써야 돼. 는 위아래에 이렇게 점 찍는 게 비슷하다. 근사값이다. 비슷하다. 이런 기호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뭐 비슷하다라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비수학적이고 약간 논리성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약속.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같다라고 쓰자. 실제로는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같다라고 쓰자라고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부로 여러분은 로그는 뭐다라고 할 때 이게 그 로그 값이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상형 로그 표에 있는 걸 그냥 같은 거라고 가정하고 풀자. 우리가 지금 계산을 연습하고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충분히 이해되나요?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시간을 잠깐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문제 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상형 로그표는 교과서 뒤쪽에 있습니다.
시간 더 필요한가요? 친구들 다 했나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문제 1번 보겠습니다. n이 라지 n, 진수가 만일 때 로그 n은 4가 되죠. 왜냐하면 10의 4제곱이니까. 10의 4제곱이니까. 그러면 로그 n이 2라는 말은 여기 n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100이죠. 100. 100이 왜 100이냐면 10의 2제곱이니까.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세제곱근 100이다라고 하면 얘가 10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근 100이면 10의 3분의 2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그 n이 3분의 2가 나올 거고 루트 1000분의 1은 10의 몇 제곱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 친구들의 답변에 물음표가 붙어요. 이게 굉장히 내가 좀 확신이 안 되는데 2분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막 여러분이 이거를 한 번에 풀려고 넘겨짚으니까 지금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수 안 하는 방법을 항상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조금 루트도 있고 분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이제 또 알려드리겠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단계를 두세 단계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분수는 나중에 계산해. 먼저 루트 1000부터 계산하면 10에 2분의 3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0에 2분의 3제곱분의 1이니까 10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n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3분의 2인가?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2분의 3인가?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 오락가락 할 시간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암산하지 말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풀어주시는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 2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100분의 1이 되겠죠. 되겠죠?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는데요. 로그 3.15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상응 로그표를 선생님이 여기 가져왔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보이나요? 3.15니까 먼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3.1을 찾으세요. 3.1을 찾았으면 여기서 쭉 그어봐. 쭉 그어보고 그 다음에 3.15니까 5를 찾아요. 5. 5를 찾아서 5에서 밑으로 쭉 그어보면 만나는 점이 있죠. 그 만나는 숫자 0.4983이 있네요. 0.4983. 정답은 0.4983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7.77 찾아봤나요? 답이 뭐가 나왔나요? 채팅방에 한번 올려볼까요? 7.77 로그 7.77은 뭐가 나왔나요? 못 찾았나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보면 7.77은 여기 7.7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직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7을 찾고 직선을 쭉 긋고 그럼 만나는 점 0.8904가 정답이 되겠죠. 0.8904 이렇게 풀어주면 우리가 상형 로그 표를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근데 표를 줄 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로그 몇은 몇이다
몇이라고 계산해라. 이렇게 조건에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표는 그냥 아, 이렇게 읽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지금 빈 페이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는데 교과서에 있는 개념으로 못 푸는 약간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그 개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필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기량이 조금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같이 쓰면서 볼게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의 성질. 로그 n이 n 플러스 알파. n은 정수고 알파의 범위는 0에서 1.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할게요. 로그 10은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0은 몇 자리 자연수예요? 10이 몇 자리 자연수예요, 여러분? 그쵸? 한 자리라는 친구도 있는데 두 자리 자연수예요, 두 자리. 그쵸? 그 다음에 로그 만약에 100은 2잖아요? 100은 몇 자리 자연수예요? 세 자리죠, 세 자리. 그러면 로그 1000은 네 자리죠. 그쵸? 그러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즉 0.1. 0.1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요? 소수점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이 예를 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만약에 첫 번째 n이 0보다 클 때 정수 부분이 0보다 클 때 이거이면 진수 n의 n은 네모 자릿수다. 음. n이 0보다 크면 진수 n은 몇 자릿수일까요? 지금 위에 선생님이 예 들은 거를 참고로 한번 봐보세요. n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n에 관련된 식 자릿수. 2 이상? 지금 관계를 잘 봐. 여러분 관계. 무슨 관계냐면 이 2와 1, 3과 2, 4와 3. 요 관계를 한번 보세요. 누구야? 좋아요. 경혜 나이스죠, 경혜. n 플러스 1 자릿수. 정수 부분이 나오면 그 정수 부분의 숫자에 하나씩 커지는 형태의 자릿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n이 나왔으면 몇 자릿수냐 물어보면 n 플러스 1 해가지고 자릿수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 다음 두 번째, n이 만약에 음수야. 진수 n은 소수점 아래 네모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것도 n에 관련된 식이에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예로 들어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뭘까요?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뭘까? 경혜가 얘기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아니. 진원이 나이스. 진원이 너무 센스 있죠. 마이너스 n이지. 왜냐하면
n이 음수가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얘가 n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이 n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 자리니까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n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죠. 따라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n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 교과서에는 없는데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개념을 정리를 해왔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나요?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봐. 2의 20제곱이 몇 자리 자연수니? 이렇게. 얘 몇 자리 자연수일까요?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 그래서 얘 계산을 해보면 로그 2의 20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20에 곱하기 로그 2인데 얘는 20에 0.3010 그러면 얘는 6.02가 나오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6 더하기 0.02로 쓸게요. 왜냐하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야지 우리가 특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몇 자리인가요? 몇 자리 자연수인가요? 정답은 한 자리가 왜 나와? 지금 6이 나왔죠. 그러면 6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7자리수가 나오겠죠. 7자리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 선생님이 가져온 예제는 이번에는 n이 음수일 텐데요. 2분의 1에 2분의 1이 15제곱. 자, 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올까? 얘도 마찬가지 방법인데요. 얘도 로그를 이렇게 씌워주면 2분의 1에 15제곱. 그럼 15 로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로그 2가 되고 로그 2가 0.3010이니까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515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얘는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올까요? 한번 쭉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종아가 5자리 했다가 4자리로 바꿨는데 태정이 4번째. 여러분 느낌 한번 얘기해 봐. 쭉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 5째 자리일까? 4번째 자리일까? 의견을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단톡방에.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기다려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여러분 대답을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번 채팅방에 쭉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보니까 종아가 처음에 5자리에서 4자리로 바꾼 이후에 친구들이 모두 4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낚시에 걸린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한 게 있죠. 어딨어? 위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 n은 정수고 알파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여야 돼요. 0에서 1 사이. 그쵸? 그러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때 소수 부분이 무조건 0 이상 1 미만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것처럼 한다고 하면 만약에 4라고 네 번째 자리라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알파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긴 소수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5로 음수 쪽으로 한 칸 더 밀어 놓고 그 다음 플러스 0.485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소수 부분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n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여러분 많이 헷갈리고 시험 볼 때도 오답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몇 번째 자리에서?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5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한테 떡밥을 던지는데 떡밥을 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반, 우리 11반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떡밥을 지금 물어야 시험 때 안 물겠죠? 네, 시험 때 다 맞을게요. 좋은 자세예요. 그럼 이제 볼게요. 소수 부분의 성질까지 우리 해야 되거든요, 오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성질 로그 n은 n 플러스 알파, n은 정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슨 성질이 있냐면 n과 숫자 배열 같은 양수들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모두 같다. 지금 한글로 보면 조금 여러분 무슨 말이야 이게 할 텐데 선생님 밑에 예를 들 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두 번째 성질. 이건 성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보통 문제집이나 뭐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데서 조건으로 나오는 용어인데 여러분이 미리 이런 조건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조금 알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 제시를 하는 건데요.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그래서 문제집이나 어떤 모의고사 문제 같은 데 보면 두 로그의 값이 소수 부분이 같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면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면 얘가 정수가 되겠네. 그럼 정수 M으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얘가 정수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 풀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로그 1.31이 0.11731이에요. 그러면 로그 13.1이라는 거는 로그 10 곱하기 1.31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로그 1.31이라서 1.1173이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숫자 배열이 같으면 여기서 숫자 배열이 같은 양수들은 소수 부분이 모두 같다라고 한 게 이게 이 말이에요. 뒤에 소수 부분 있죠. 1173이 똑같죠. 마찬가지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로그 131은 로그 10의 제곱 곱하기 1.31인데 2 더하기 로그 1.31이니까 2.1173. 그래서 뒤에 소수 부분이 똑같죠.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하나 더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유형이 나와요. 상용 로그와 부등식. 부등식 문제랑 연결해가지고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부등식 옛날에 배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을 할 때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로그 n이라는 거는 n 플러스 1,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수 부분이 n이고 소수 부분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 로그 n의 값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등식 풀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되겠죠? 혹시
선생님 다음 장까지 넘어가서 문제까지 풀 건데 지금 필기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넘어가도 될까요? 필기 시간 필요한가요? 다 했나요? 필요해요, 시간? 네, 그러면 선생님 1분만 드리고 지금 필기 다 한 친구들은 문제 3번 있어요. 교과서 문제 3번. 그래서 교과서 문제 3번까지 풀 시간을 필기랑 같이 드릴게요. 시간을 1분만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게 지금 선생님 설명한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서 지금 풀어야 되거든요. 보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여기 지금 선생님 프린트가 조금 오타가 있는데 교과서의 문제 기준으로 보면 82.3이에요. 82.3으로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로그 10 곱하기 8.23이에요. 그럼 따라서 로그 10 더하기 로그 8.23이고 따라서 1 더하기 0.9154 1.9154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8.23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8.23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0.9154가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얘는 0.084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8.23이라서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로그 8.23 마이너스 2 더하기 0.9154 따라서 마이너스 1.084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9154 부분이 같다는 거 알죠? 배열이 똑같으면 이 뒤에 소수 부분도 같다라는 것까지 선생님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의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우리 내일 다 같이 하는 그 형성평가 퀴즈쇼에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선생님이랑 놀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채팅방에 감사합니다를 남겨주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